3월 4주차 3월 22일입니다. 개인적으로 최악의 한 주를 좀 보낸 것 같습니다. 과거에도 이렇게 지수가 하락하면서 제 계좌가 빠졌던 적은 많이 있었지만, 금주에는 지수가 아주 급격하게 오르는 한 주였는데도 제 계좌는 이제 반대로 가는 상황이 났었고, 솔직한 심정으로 좀 괴로웠습니다. 예. 어떻게 하는 게 좋을지 이제 방법도 생각이 안 나고, 음, 한마디로 포모 현상을 좀 심하게 느낀 그런 장이었습니다. 어, 지난주에도 사실 트레이딩 성과가 좋지 못해서 보수적으로 좀 매매하자 이렇게 다짐을 했었는데, 베팅 금액을 조금 줄이긴 했었습니다. 조금 줄이긴 했었는데, 잘 안 되면 이제 쉬어야 되는데, 근데 지수는 반대로 오르니까, 지난주에 좀 보수적으로 하자고 했던 다짐했던 복귀 내용들이, 어, 이제 머릿속에서 이제 지워져 버리더라고요. 계속 도전하게 되고, 그러면서 하락을 좀 더 키웠던 그런 한 주였습니다. 지난주 다짐했던 내용처럼 이제 금액도 과감하게 줄이지 못했고, 여러 가지로 후회도 많이 남고, 또, 금주에 최근 한 2주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굉장히 퍼포먼스가 좀 좋았거든요. 근데 이제 이때 되게 돌파가 잘 통했던 부분이고, 최근 2주간의 느낌은 어 조금 돌파 매매만 해서는 어려울 수도 있겠다라는 그런 좀 느낌이 좀 들었습니다. 어 개인적으로 이제 돌파 매매를 하는 사람이 생각보다 이제 시장이 많이 있는 것 같다라는 이제 생각도 좀 하게 됐고, 시장에 이제 참여하는 돌파 매매 플레이어들이 본인들의 다 손절 기준이 있을 텐데, 그 손절선까지 좀 기가 막히게 좀 떨궜다가 다시 올라가는 그런 경우도 꽤나 많다. 그래서 돌파가 처음에 실패했다 하더라도 바로 재도전을 해야 되는데, 어, 이게 이제 손절이 자꾸 나가게 되다 보니 좀 멈칫하게 되고, 또 증시는 또 반대로 오르니까 좀 갈팡질팡 하면서도 계속 좀 어중간한 지점에 다시 또 들어가고, 이러다 보니까 손실을 계속 키웠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잘 맞는 장이 있으면 이렇게 잘 안 맞는 장도 있을 것 같긴 한데, 조금 이제 돌파 한 가지만 하는 플레이로 이게 가능할까? 이게 복리로 계속 불려나가는 게 그런 좀 약간 의문을 좀 갖게 만들었고, 좀 트레이딩 스타일에 좀 변화가 좀 있어야 되나? 이런 고민을 좀 하게 됐습니다. 물론 이제 일시적인 현상이고, 또 시장이 또 잘 맞는 시장이 또 나오기 마련이겠지만, 하여튼 고민이 좀 많이 되는 그런 한 주였습니다. 주말 동안 좀 스스로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주식 시장에서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는데, 본인만의 기준이 있어야 되고 기준을 잘 지켜야 된다라는 말도 있고, 또 어떨 때는 좀 생각을 유연하게 해야 된다 이런 말도 있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이 두 가지가 어떻게 보면 하나는 좀 고집이고, 하나는 좀 나쁘게 말하면 하나는 고집이고 하나는 팔랑귀인데, 좋게 이야기하면은 이제 기준과 원칙이고, 어 하나는 이제 기준과 원칙이고 하나는 유연성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네요. 그 두 가지에서 어떻게 좀 움직여야 될지 조금 고민이 됩니다. 한 2주간 안 맞았으니까, 요 2주간의 어떤 데이터를 갖고 조금 스타일의 변화를 줘야 되나? 이런 생각도 들고요. 근데 이 일시적인 2주 때문에 스타일의 변화를 줬다가 또 엇박자가 나는 건 아닐까, 이런 또 생각도 들고, 계속 기준을 고수해야 되나, 이런 좀 여러 가지 고민을 좀 하게 되는 그런 한 주였습니다.
아, 지수는 보면 뭐 엄청 좋았습니다. 저는 한번 상승했다가 여기 이제 변동성 축소가 되면서 한 이 지점부터 뭔가 위든 아래든 크게 변동이 나올 걸로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한번 쳤다가 살짝 조정, 21선 살짝 깼다가 다시 바로 올리면서 돌파가 나왔습니다. 2800까지 지금 거의 갈 것 같거든요. 지수만 보면은 수익률 뭐 이번 달에 한 2, 30% 냈어야 될 것 같은 장인데, 음, 저는 뭐 수익 3월 한 2주차까지 냈던 수익의 한 반은 지금 반납을 한 것 같아요. 좀 너무 아쉽고, 한 5일간 좀 많이 괴로웠는데 지금은 좀 빨리 이걸 어떻게 하는 게 좋을지 그대로 쭉 고수를 해야 되나 아니면 좀 보완을 해야 되나 고민이 좀 됩니다. 네, 다음은 제 계좌를 볼 건데 그 요번 주에 이제 좀 손절을 많이 하면서 그 어제 정도에서 제가 이제 수익을 좀 크게 보고 있던 것들이 좀 몇 개 있었거든요. 뭐 알테오젠도 그렇고 뭐 GST도 그렇고 뭐 효성중공 이런 것들이 이제 꽤 수익이 좋았었는데 그걸 그냥 다 팔았습니다. 전부 다 팔았고 그것도 어떻게 보면 좀 약간 내동이죠. 원래는 이제 그 이제 50%다 50% 이상씩 한번 봤던 것들이라서 어, 그런 종목들은 이제 50일선까지는 그냥 쭉 길게 가져가자라는 게 원래 애초 제 목표였고 그게 이제 기준이었는데 못 지키게 됐습니다. 네. 그리고 요 밑에 보시는 YIK도 지금 어떻게 보면 팔아야 되는 완전히 덜어내야 되는 지금 종목인데 요것도 못 지켰습니다. 네. 어, 성과가 안 좋으니까 조금 이렇게 내동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뭐 보유하고 있는 것도 약간 내동이 있었지만은 어 이제 매수하면서 이제 좀 지나치게 좀 많이 도전했던 것도 있고 또 다시 도전했으면 또 먹었을 수 있는 종목들도 몇 개 있었는데 그런 거는 또 다시 재도전하지 못하고 뭐 이렇게 됐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좀 이따가 이제 매매했던 거 보면서 잠깐 뭐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음, 추세 추종이라는 큰 틀에서 저는 벗어날 생각은 진짜 추호도 없거든요. 이제 오르는 걸 계속 사고 이제 내리는 걸 파는 이 추세 추종을 계속 유지할 생각인데, 지금 뭔가 그 피어 포인트 딱 하나만 잡아가지고 한 번에 매수하고 한 번에 그러니까 한 번에 매수하고 한 번에 다시 또 매수하고 뭐 이런 식의 방법에서 조금 진입하는 부분을 음, 좀 고민을 좀 해야 될 것 같거든요. 이제 그 부분은 저도 뭐 지금 당장 어떻게 뭐 다음 주부터 이렇게 접근하겠다 이렇게 당장 지금 생각을 해낼 수는 없을 것 같은데 좀 이따가 아까 좀 이따가 제가 매매한 종목 보면서 그 부분은 조금 생각해보고 또 주말 동안에 좀 혼자 한번 그런 부분도 좀 생각해 하면서 차주에 어떻게 하는 게 좋을지 어, 좀 판단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실리콘2가 이번 주에 이제 접근을 했었는데 이거는 사실 한번 손절이 됐었어요. 어, 실리콘2는 이제 뭐 여기 보시다시피 크게 한번 상승을 했고 한 거의 뭐 6개월 이상 지금 행보를 하고 있거든요. 베이스를 만들었는데 어, 전형적인 컵 위드 핸들입니다. 그래서 여기 돌파하는 날 수요일 날 샀었는데 수요일 날 사자마자 그 다음 날 요 보시면 밑꼬리가 아주 크게 달렸잖아요. 그래서 뭐 마이너스 한 5%까지 근데 저는 5% 전에 손절을 하니까 손절을 한번 했었습니다.
했었는데 이때 바로 밑꼬리를 달고 이렇게 올라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요거는 재매수, 그러니까 한번 손절 당한 이후에 재매수하는 기준이, 제가 그날 바로 이제 재매수하는 기준이 손절은 됐지만 바로 밑꼬리를 달고 올라오면은 이제 뭐 종가나 아니면 뭐 제가 여유가 있어서 그 시간에 그걸 보고 있었다면은 다시 사는 게 이제 제 기준이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그대로 했던 것 같아요. 했는데 일단은 오늘 또 크게 좀 양봉이 나왔고, 근데 확실히 지금 전 고점을 뚫고 올라가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좀 괜찮지 않을까. 이번 주에 정말 많이 실패를 했지만 요거는 좀 기대를 하고 있고, 근데 이것도 만약에 사실 주가락 하는 거는 모르는 거기 때문에 이게 떨어질 수도 있거든요. 어떤 일이 있을지 모르는데, 이것마저 이렇게 하락해서 손절이 나오면 되게 좀 괴로울 것 같아요. 예. 제 멘탈에 굉장히 안 좋은 영향을 끼칠 것 같은데. 그리고 비올도 마찬가지입니다. 비올은 이때 한번 샀었습니다. 3월 13일 그 지난주에 이제 수요일날 샀다가 많이 갔다가 이제 제가 여기서 이익 실현 한 번도 못 했습니다. 할 기회를 안 줬었고 쭉 떨어져서 이게 좀 뭔가 좀 장난질을 친다 이런 느낌도 좀 들었었는데, 오늘 이게 다시 이 자리를 다시 돌파했어요. 그래서 한 8,700원 정도 이쯤에 다시 샀습니다. 그래서 사고 난 이후에 이제 그 집에 와서 뭐 뉴스 같은 걸 좀 보니까 또 중국 쪽에 뭐 비올에서 생산하는 그 피부 미용 관리 기기가 뭐 승인을 받았다 이런 뉴스가 있더라고요. 뭐 시간에서는 뭐 크게 뭐 움직임은 없는데, 근데 사실 이제 뭐 책에서도 그렇고 이제 돌파 매매를 하다 보면은 돌파를 했다가 다시 빠졌다가 다시 재돌파했다가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이거를 이제 한 두 번, 세 번 정도, 세 번까지 실패해도 저는 괜찮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이게 세 번, 네 번, 뭐 다섯 번 이렇게 계속 이제 반복이 되면은 좀 문제가 생기게 되는 거죠. 제가 지금 손익비 기준이 한 다섯 배 이상은 되는데, 세 번까지는 이제 세 번 해서 이제 그 다음에 성공하면 괜찮습니다. 예. 그래서 그 기준도 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이 하나의 종목에 며칠 상간으로 이렇게 돌파했다가 다시 빠졌다가 돌파했다가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근데 그거를 한 몇 번까지 도전할 거냐, 요런 기준도 좀 명확하게 있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그 3월, 2월 말부터 3월까지 해가지고 STI라는 종목을 다섯 번인가 여섯 번 정도 도전했다가 전부 다 손절을 했던 경험이 있다 보니까, 물론 성공한 것도 많습니다. 뭐 알테오젠 이런 게 대표적인 건데, 이제 알테오젠도 한번 돌파해서 이제 자동 매수를 했다가 손절선까지 급격하게 떨어뜨리더라고요. 하루 만에 그 변동성을 엄청 많이 줬었거든요. 근데 요 밑꼬리 달고 올라가는 거 보고 그때는 가감하게 이제 진행을 했었죠. 그때는 또 심리적으로 제가 좀 안정돼 있어서, 왜냐면 또 잘 될 때였거든요. 돌파 매매가. 그러다 보니까 뭐 한 번 실패하고 뭐 이런 것들은 크게 계좌에 타격도 없고, 오히려 그날도 이제 큰 뭐 상승이 좀 나왔던 날이었기 때문에 한 번 더 도전하는 거에 있어서 부담이 전혀 없는 상황이었어요. 근데 그때도 그런 경우였지만 이제 결국엔 결과가 굉장히 좋았거든요. 어, 뭐 100% 이상 거의 뭐 갔었으니까. 그래서 그런 경우도 있고 뭐 아닌 경우도 있는데, 이런 것들 어떻게 좀 무지성으로 계속 감으로 할 수는 없으니까 좀 기준이 필요하겠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한 세 번까지 도전하자 뭐 이런 어떤 기준이 있어야 될 것 같고 그렇습니다. 예. 레이크 머트리얼즈는 뭐 이거는 뭐 재매수했던 적은 없고, 이거는 벌써 한 두 번 도전해도 두 번 다 성공했던 종목이긴 해요. 뭐 아직 계속 가지고 있는 상황이고,
유바이오로직스는 사실 한번 실패를 했었습니다. 이쯤에 샀다가 이렇게 쭉 빠지는 바람에 실패를 했고, 어, 다시 한번 더 도전하게 된 케이스인데, 여기를 봤습니다. 예. 여기를 봐가지고, 어제 한번 다시 돌파할 때 한번 더 샀고요. 유바이오로직스는 뭐 이름에서 보시면 아시다시피 뭐 CDMO, CMO 뭐 이런 쪽인데 회사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지는 못합니다. 근데 주로 백신 이런 것들을 이제 위탁 생산을 하는 업체인데 재무제표 보면은 이제 FN 가이드에서 이렇게 그 25년 영업이익까지 추정을 해놨거든요. 그렇다는 거는 전혀 뭐 없는 회사는 아니라는 뜻인데 어, 최근에 뭐 이제 중국 쪽 관련해가지고 이제 미국에서 제재를 또 하는 게 몇 가지가 있잖아요. 최근에 선박 이야기도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제약 쪽 부분도 저는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좋은 좀 상황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뭐 주가 주가가 뭐 오를지 여기서 이제 여기 쭉 올라갈지 내릴지에 대해서는 사실 아무도 알지 못하지만 일단 뭐 괴로운 상황에서도 이렇게 손은 나가더라고요. 예전에 뭐 이렇게 하기로 했던 것들 좀 있는 그대로 좀 지켰다고 해야 되나 아니면 고집이라고 해야 되나 그거는 결과가 나오면 뭐 그에 따라서 이제 해석을 하면 될 것 같고 예,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TFE도 요것도 사실 두 번째 도전입니다. 음, 여기 돌파할 때 한번 샀다가 손절 한번 봤다가 다시 이제 샀는데 좀 좋은 결과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요거는 반도체 검사 쪽인데 삼성하고 좀 뭐 엮인 게 있다. 저는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풍사는 뭐 지난주에도 봤겠지만 계속 보유를 하고 있고요. 예, CNC 인터내셔널도 CNC 인터내셔널하고 STI 부분은 조금 설명을 드린 이거 돌파가 안 나왔어요. 돌파가 안 나왔는데 좀 사게 됐습니다. 이거 오늘 샀는데 500만 원만 샀거든요. 500만 원만 산 케이스인데 좀 정신 분탁했네요. 제가 습관적으로 자꾸 클릭을 해가지고 어, 요거 전형적인 컵입니다. 컵에서 이제 핸들이거든요. 어, 좀 생각을 했어요. 이게 왜냐하면 이제 손절이 너무 자주 나가니까 조금 범퍼 역할을 할 수 있는 게 있으면 좀 좋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아직 좀 구체화된 건 아닌데 음, 그 손잡이 모양이 좀 명확하게 나온 케이스가 있을 수 있잖아요. 예. 이제 그런 케이스는 손잡이도 어찌됐든 하나의 조정이잖아요. 하나의 조정이다 보니까 어, 손잡이를 뚫고 올라가려면은 어찌됐든 그 전에 나와야 될 모습은 뭐냐 하면 조정 이후에 나와야 될 건 당연히 양봉이겠죠. 당연히 양봉인데 이 3일선 까만색 선이 3일선인데 어찌됐든 3일선은 올라가는 양봉이 나와야 주가도 좀 오를 수 있잖아요. 이렇게 3일선 밑에 있는 양봉 이런 거 말고 위로 올라가는 양봉 이런 것들이 손잡이 부분에서 그게 나오면 500만 원씩 한 번, 두 번 정도 미리 사둘까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어, 근데 돌파를 안 하고 밑으로 빠질 수도 있기 때문에 뭐 무조건 이게 좋은 방법이다 그렇진 않습니다. 근데 음, 그런 고민을 좀 하게 됐고 어, CNC 인터내셔널 그런 개념으로 한번 샀습니다. 오늘. 예. 오늘 샀는데 요 방법에 대해서는 좀 더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어찌됐든 이 범퍼를 500만 원 정도를 샀고 이게 이제 돌파를 하게 된다면은 돌파할 때 제 원래 감시 주문에서 매수를 할 거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돌파하자마자 일단 수익이 한 2, 3% 정도 생기게 되는 거니까 조금 불필요한 어떤 손절? 불필요한 손절이라고 표현하는 게 맞는지 모르겠는데 그 손절을 바로 줬다가 바로 올리는 경우가 이제 좀 빈번하다 보니까 그 부분은 조금 막을 수 있는 어떤 범퍼를 좀 만들고 싶다. 어떤 방식으로든 간에 그런 생각이 좀 들었고 음, 그런 생각이 좀 들었고 그거에 대해서 명확한 계획을 세운 건 아닙니다. 근데 한번 뭐 이렇게 한번 해봤습니다. 네, 근데 결과가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STI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그런 개념으로 했었는데 STI하고 CNC 인터내셔널은 제가 주문을 놓은 상태거든요. 돌파로 지금 대기를 하고 있는 어, 종목인데 여기도 이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커브로 보고 이게 손잡이 부분인데 손잡이에서 위에서 이제 양봉이 한번 나왔을 때 5일선을 올라가는 이제 고개 나와서 요것도 뭐 비슷한 개념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YIK는 조금 차트가 조금 깨끗해 보이진 않는데 이것도 뭐 여기 손잡이 보고 샀는데 바로 음봉이 이렇게 나와 버리네요. 이렇게 음봉이 나오는 케이스들이 좀 이런 케이스들이 많더라고요. 보면은 어, 이제 사상 최고가 가기 전에 어떤 베이스라고 해야 되나? 그래서 여 부위에 이제 매물이 많은 거죠. 월봉으로 보시면은 여기가 사실 좀 역사적인 고점인데 계속 못 뚫고 내려왔던 지점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위치들이 조금 어려운 위치 같아요. 여기만 봐서는 일단은 1차 상승은 맞거든요. 그 1단계는 맞거든요. 스탠 와인스타인이 이야기하는 왜냐하면 100% 이상 올랐고 시장 상승 대비 굉장히 그 시장 강도가 좋았고 그 다음에 밑으로 막 깨지지 않고 지금 컵을 만든 거는 맞아요. 맞는데 어, 우리가 이제 손실을 방치하지 않으려면은 손절 기준은 명확하게 어찌됐든 있어야 되거든요. 어떤 방식으로든지 간에 뭐 퍼센테이지도 좋고 뭐 금액도 좋고 뭐 다 좋은데 아니면은 뭐 지표가 됐든 뭐 어찌됐든 손절 기준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야 또 그 손익비를 맞춰서 이제 이익 기준을 또 만들 수 있고 어찌됐든 있어야 되는데 어, 이런 케이스들이 이제 손절을 좀 하게 만드네요. 예. 그러니까 아까 보셨지만은 그 이 주식이 상장되고 난 이후에 한 번도 돌파하지 못했던 그 가격대인데 이 윗꼬리들이 남아 있으니까 여기서 계속 매물 맞고 내려오는 듯한 좀 힘겨운 모습이 있는데 근데 이거를 뚫게 돼 버리면은 이렇게 위로 막 한참 더 가겠죠. 근데 이런 부분들을 좀 어떻게 좀 효과적으로 할지 그런 부분을 좀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뭐 아까 제가 그 CNC 인터내셔널하고 예스티에 대해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요거는 좀 다른 케이스죠. YIK는. 근데 이렇게 좀 그 매물대가 좀 있어 보이는 그 이제 상승 이후에 베이스는 맞는데 이 베이스가 돌파했다가 살짝 돌파했다가 바로 떨어질 것 같은 그런 자리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케이스가 이제 YIK처럼 이런 케이스 같고 유바이로직스 이런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은 주봉 보시면 엄청나게 하락했다가 살짝 오르는 상태거든요, 지금. 요런 케이스들도 꼭 돌파할 때 사면은 조금 손절될 가능성이 높다. 다른 것보다. 물론 다른 것도 뭐 손절될 가능성은 얼마든지 있지만 좀 손절이 좀 약간 좀 자주 반복될 것 같은 느낌? 요런 게 있더라고요. 왜냐하면은 여기에 지금 다 물린 사람들이잖아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다 물려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엄청나게 괴로움과 고통을 지금 겪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언제든지 팔고 싶은 사람들이 꽤나 있을 겁니다. 이게 본전이 오면. 물론, 아, 나는 계속 들고 있을 거야 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이 사람도 자기 본전 왔다가 다시 떨어지는 거 보면은, 이거 엄청 고통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제 다 매물로 나타난다는 거죠. 그, 이제, 수급의 논리가 그렇게 이제 해석을 하더라고요. 그러면은 이게 이제, 여기에 1차 상승이 나왔다 하더라도, 1차 상승이 나왔고, 요 상승하면서 들어온 사람들, 그리고 요 가격까지 있었던 사람들의 매물 소화를 했다 하더라도 여기서 더 올리기에는 항상 매물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신고가 매매를 많이, 돌파 매매 하는 사람 신고가 매매를 많이 하는데, 요런 그러니까 요런 종목들은 좀 다르게 접근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좀 요번 주에 워낙에 좀 안 좋다 보니까 뭐 이런저런 쓸데없는 이야기를 좀 제가 많이 하는 것 같은데, 어, 다음번은 제가 이번에 실패했던 것들 위주로 볼게요. 아, 얘가 제가 실패했던 것들 좀 정리가 오늘 좀 잘 안 돼 있네요. 음, 뭐 이것도 이제 좀 멘붕이 와서 그런가 이것도 제가 제대로 좀 정리가 안 된 것 같습니다. STI를 예, 다시는 하지 말자 했는데 예, 한 번 더 실패를 했습니다. YIK는 아까 보셨고, 실패했다가 다시 샀던 종목이고요. 실리콘2도 이때 실패했다가 다시 샀고, 유바이로직스는 아까 그 지난주 아니 참 샀다고 말씀을 드렸고, 풍산은 실패를 안 했는데 다시 재매수하지도 않았는데 이게 왜 여기 있는지 모르겠네요. 제가 좀 착각을 한 것 같고 정리를 제대로 못한 것 같습니다. 제가 어, 방송 그 이제 뭐 종목 관련해서 매매했던 것들 요까지만 할게요. 뭐 지금 정리가 안 된 상태에서 막 이렇다 저렇다 뭐 이야기하는 것도 좀 조금 우습고, 음, 아무튼 이번 주는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혼자서 금주에 좀 생각할 게 좀 많을 것 같아요. 저는 좀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지만은 좀 케이스 바이 케이스별로 조금 접근하는 거를 좀 바꿔야 될 것 같은 느낌이 좀 듭니다. 뭐 손절이나 이익 기준에 대한 부분은 사실 크게 건들 생각은 없고, 약간 진입하는 방법에 대해서 어, 좀, 좀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어, 지수를 다시 한번 보면 지수는 명확하게 상승 추세입니다. 네. 어, 제가 원체 쫄보라 가지고 여기 떨어질 때는 또 이까지 한번 갔다가 이렇게 가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했었는데, 돌파를 했고 뭐 이게 쉽게 뭐 이렇게 꺾일 그런 장은 아닌 것 같아요. 예, 계속 적어도 21선 위에서 놀아줄 것 같고요. 근데 각도가 지금 이렇게 수평이 됐다가 지금 위로 턴을 했기 때문에 꽤나 뭐 한 기간이 좀, 이 상승하는 기간이 조금 길 것 같거든요. 제 생각에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며칠이었나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한 달 정도 되네요. 그러면은 여기서부터 한 달 정도 더 그러니까 요거는 상상인데 희망사항이죠. 희망사항인데 뭐 최소 한 2, 3주 이상 이렇게 쭉 가주면 되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요 분홍색, 보라색 선이 자주색이죠. 자주색 선이 5일선이거든요. 여기 상승했을 때 5일선 위로 타고 한 20일 정도를 5일선 위에서 놀았어요. 그래서
지금 한 3일 됐는데 뭐 못해도 한 10일 정도는 이렇게 쭉 5일선 위에서 계속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음, 이번 주에 다른 분들은 좀 어땠는지 모르겠어요. 그 시장이 이제 올랐기 때문에 음, 어떤 특정 종목을 이제 쭉 보유하던 사람들은 아마 좀 퍼포먼스가 괜찮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고, 어, 어떤 신고가 돌파를 이제 노리는 저 같은 사람들은 조금 쉽지 않았을 그럴 장이었을 것 같거든요. 물론 제가 못해서 이제 돌파하는 사람들 중에서도 제가 좀 못했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고요. 아마 후자일 가능성이 좀 더 클 것 같아요. 왜냐하면 시장이 한 바로 거의 한 10% 정도 올랐나요? 한 몇 주 만에? 네, 10% 조금 안 되게 올랐는데 이렇게 좋은 장이 이렇게 좋은 장에서 이렇게 수익을 못 내면 안 되는데 뭐 그러실 분들이 많지는 않을 것 같고, 이때의 어떤 데자뷰를 봤던 것 같습니다. 1월 달에도 이 지수가 지금 엄청나게 상승을 했었는데 이때 다 포모가 온 게 뭐냐 하면은 은행주, 이때 시장의 상승을 이끌었던 게 은행주, 그 다음에 뭐 저 PBR, 거듭도도 보지 않던 뭐 지주사, 이런 것들이 이때 시장을 끌어올렸었는데 이때도 사실 포모가 한번 있었죠. 예. 시장은 막 급하게 오르는데 내 계좌는 빠지고 있으니까 그때가 사실 제일 괴로운 것 같아요. 사실 이렇게 하락할 때는 쉬면 됩니다. 그러니까 계좌가 빠지면 뭐 손절되거나 익절하거나 뭐 다 정리를 하고, 지수도 빠지는구나 하면은 지수가 이렇게 올라와서 5일선 위에 있을 때까지 기다리면 되거든요. 뭐 이렇게 볼린저 밴드를 좀 막고 반등하고 5일선 위에 올라왔을 때 이때부터 다시 이제 트라이를 하면 되는데 이때는 이제 그게 아니잖아요. 이게 계좌는 빠지는데 그럼 쉬어야 되는데 지수가 오른다 하는 거는 제가 갖고 있는 종목, 그러니까 제가 잘못하고 있다는 뜻이잖아요. 지수는 오르는데 계좌가 빠졌다. 그러면 보유하는 종목이나 제가 매수를 노리고 있는 종목들이 시장의 주도주가 아니라는 뜻이잖아요. 이 기간에는. 그러면 뭔가 크게 잘못하고 있다라는 뜻인데 그때가 좀 제일 멘탈이 좀 나가는 그런 장인 것 같아요. 차라리 시장이 하락을 하면은 어, 한 이쯤에서 뭐 21선 깨질 때 이쯤에서 빨리 정리하고 뭐 현금 보유를 뭐한 70% 80% 갖고 있으면 느긋하게 기다리면 되거든요. 느긋하게 기다렸다가 올라갈 때 다시 사면 되는데 이렇게 오른장에서 계좌가 빠진다. 그게 한 올해만 지금 한 번 나왔고 그 다음에 두 번 나왔네요. 제한테서. 참 그래서 저한테는 되게 어려운, 최근 한 1, 2주가 저한테는 되게 어려웠던 주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디테일하게 기준을 좀 수정을 해야 될 것 같고, 좀 보시는 분들도 이번 주에 뭐 잘 대응하신 분은 잘 대응하셨을 때고, 대응을 좀 못했다, 뭐 저랑 비슷한 어떤 입장이셨다 그렇다면은 어, 이 지금 안 좋은 퍼포먼스를 외면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 좀 봐야 될 것 같거든요. 어, 제가 좀 말이 길어지는데 이거는 좀 저한테 사실 이 유튜브 영상은 사실 저한테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제가 유튜브를 하는 이유도 예전에 이렇게 잘 만약에 어떤 계획을 세우고 이제 요렇게 해야겠다 해서 하면 잘 될 때가 있거든요. 잘 되다가 항상 잘 되지 않아요. 한 몇 주 있다가 또 안 좋아질 때가 있는데 그 시장이 안 좋거나 뭐 지금처럼 뭐 시장하고 저하고 엇박자가 나거나 뭐 둘 중에 하나인데, 근데 그렇게 되면 저는 그 안 좋은 퍼포먼스 그냥 외면했어요. 그, 그럼 될 대로, 잘 되겠지. 뭐, 그냥 이제 방치하거나 아니면은
그냥 마냥 긍정적인 생각이라 해야 되나? 긍정적이라고 해야 되나? 아니면 이거를 뭐 약간 정신 승리라고 해야 되나? 그렇게 많이 했었거든요. 예. 근데 이게 안 좋을 때 이거를 사실 보는 게 좀 고통이긴 해요. 저도 해보니까 왜 고통이냐 하면은 이걸 들여다 본다고 해서 더 나아질지 안 나아질지 장담을 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외면하게 되는 그런 게 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은 있는 그대로 봐야 됩니다. 그 실패를 이렇게 한 2주간 안 좋았던 그 형태를 그냥 단순히 시기가 안 좋았구나 이렇게 넘길 건 아니고 좀 있는 그대로 보고 좀 세밀하게 좀 고통을 이제 맞아야죠. 예, 그냥 팩폭을 좀 맞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예, 그냥 넘기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좀 고민을 많이 해야 되는 또 주말이 될 것 같습니다. 예. 보시는 분들도 그 본인 그 결과에 따라서 그냥 넘기지 마시고 고민을 할 수 있는 그런 좀 주간이 됐으면 좋겠고, 다음 주에는 다들 또 좀 수익이 잘 나길, 예, 그렇게 이제 희망하고 이제 좀 바라겠습니다. 네. 예, 금주도 수고하셨고 다음 주도 화이팅 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